우리가 그 뭐랄까 그 음력 1월 1일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는 그 홀수를 양의 수 밝은 그 양의 수고 짝수는 음의 수라고 그래서 음과 양 세상은 음과 양 그 이제 음양설이거든. 음과 양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세상이 이루어진 거거든. 그래서 일은 양, 이는 그래서 그게 계속 반복되면서 십진법이 나와요. 그래서 양의 수에서 음력 1월 1일, 그 다음에 3월 3일, 삼진날이라고 하지. 그 다음에 5월 5일, 1, 3, 5, 7, 9. 그 중에 이제 1월 1일, 3월 3일, 그 다음에 5월 5일, 그 다음에 7월 7일 칠성날, 그리고 9월 9일을 구자, 양이 두 개가 겹친다 해서, 그리고 구자가 십진법에서 제일로 큰 수잖아. 그래서 그걸 무거울 중 해서 중양절이라고 그래. 이제 음력 9월 9일. 그래서 이제 이때는 그 이제 뭐랄까 가까운 그 뭐랄까 식구들이나 친지들이 모여서 같이 그 이제 참 술도 먹고 음식도 먹고 그러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즐겁게 보내는 우리 민족의 시절 명절이에요. 근데 지금은 추석하고 설날만 남고 다른 명절들은 싹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특히 이제 5월 5일 단오날은 굉장히 큰 명절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시절 그 명절날은 막 그 뭐랄까 물론 명절이기 때문에 조상님을 섬기는 의식을 제일 중요시하고, 그리고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대화를 하고 맛있게 먹고 즐겁게 노는 게 이제 그 다음이고, 그래서 조상들을 섬기는 의식을 우리가 차례라고 해요. 기일날 돌아가신 날은 그 이제 기제사라고 해서 그 기일날 올리는 제사에서 이제 기제사라고 하고, 명절날 올리는 그 제사는 차례라고 했어. 그래서 이 명절날에는 막 뭐랄까 제사 때처럼 전 부치고 뭐 고기 삶고 막 하루 종일 이 제사상을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뭐랄까 시절 제사 때는 그냥 간단하게, 그래서 이게 서기 66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서 1400년 전에 삼국을 통일한 문무왕이 자기 외갓집 조상이 김수로왕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은 조상들은 섬기할 거 아니냐 해서 똑같이 우리 외갓집 문무왕이 우리 외갓집 제사도 너희들이 가야 후손들이 알아서 차례를 지내라고 해요. 그때 17대 손인 갱세극간이라는 그 후손이 차린 차례상이 삼국 유사에 나와요. 거기에 술을 빚고 단술을 빚고, 단술은 식혜요. 술 중에 남자들은 도수가 있는 술을 먹고 여자들은 도수가 없는 단술을 먹고, 그래서 술과 단술을 빚고, 그 다음에 떡을 하고 밥을 하고, 그 다음에 차를 준비하고 과일을 준비하고 해서 차례상을 차렸다고 그게 나와요. 이게 우리 이 뭐랄까 차례 지내던 이 풍속은
그동안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러지 1400년 전에 이미 시행됐던 거야.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임진왜란 1592년에 임진왜란 7년 전쟁으로 우리 전 국토가 유린되면서 초토화되어 버려. 이게 막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 먹을 것이 없는데 남녘 농민들은 낮에는 논농사, 밭농사하고 밤에는 나라에 세금을 올려야 되는 차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차는 옛날에는 전라북도 익산군이 북방 한계선이었어요. 그 이상 올라오면은 차나무는 영하 15도 되면 얼어 죽어버려요. 그래서 아열대성 식물이라 익산군 이남에서만 차나무가 재배가 됐어. 그래서 남쪽에 농민들은 생산 업종이 농업이잖아. 근데 낮에는 밭농사, 논농사하고 밤에는 남쪽에 산다는 하나의 이유 때문에, 차가 생산된다는 이유 때문에 밤새워서 차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차를 조정에 이제 진공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임진왜란 7년 이후에 조정에서 남쪽의 농민들의 이중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차를 안 만들어도 된다. 차세를 폐지를 시켜요. 그러니까 이 이규보가 쓴 시에도 남녘 농민들은 산과 밭에 불을 질러서 차세를 매내준다면 어깨춤을 출 것이다 라고 시에도 쓸 정도면은 옛날 고려나 조선시대 때 차세가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알 수가 있다고. 그래서 1592년 이후에 차세를 폐지를 시키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냥 산에다 불 질러 가지고 차가 없으면 차를 못 만들잖아요. 근데 차나무는 불을 질러도 그 다음에 싹이 또 나와요. 그만큼 생명력이 강한 것이 차나무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설적으로 생명력이 강한 그 잎을 먹었을 때 우리 건강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가 없으면 차 생산이 안 되니까 차를 통해서 서로 교류하면서 어떤 문화 활동도 없어지고, 또 특히 이제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11번째 그 항목에 헌다례가 있어요. 처음에는 술로 초언, 아헌, 그다음에 종언, 첨자 하고 난 뒤에 맨 마지막에는 술 마시고 고기 잡수시고 젖 먹고 과일 드시고, 그게 이 선계에 올라가실 때는 깨끗하게 입을 씻고 올라가시라고 차를 올렸어요. 그게 헌다야. 근데 차가 생산될 때는 헌다례 때 차를 올렸는데 차가 없으니까, 차가 생산이 안 되니까 차가 없잖아. 그러니까 민족의 공통 음료였던 숭늉이 그 자리에 올라간 거야. 그래서 요즘 이제 제사 지낼 때 숭늉을 올려. 알아? 네. 제사 지내봤어?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부터 우리가 헌다례라고 요즘 책에 무슨 가정 의례 준칙인가 그 두꺼운 책이 나와. 거기에도 차례상 해놓고 제사상하고 똑같아. 거기 보면 머리는 동쪽으로, 꼬리는 생선의 꼬리는 서쪽으로, 붉은 과일은 동쪽으로, 하얀 과일은 서쪽으로, 그렇게 그런 식으로 옛날 주자가 만들었던 그 주자 가래를 우리 조선주에 다시 정립해서 한국에 맞는 한국의 가래 준칙을 만들어요. 그걸 보면은 아직도 차례상 촬영은 제사상하고 똑같이 오고 순서도 똑같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옛날에는 이거 이러다 뭐 이제 차 한 잔도 못 먹지. 일단 차를 안 먹는 사람들은 이런 우리 전통이라다 그런 것들을 몰라요. 근데 차를 먹는 사람만이라도 우리 전통을 알고 잘못 시행되고 있는 전통은 다시 그 바르게 이렇게 잡아야 돼. 제자를 이렇게 돌려야 돼.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롱차. 우롱차는 대부분이 그저 뾰족 나온 걸 일창이라고 그래. 그 창처럼 뾰족하다 해서. 그리고 잎사구는 잎사귀 옆 해서 그 옆이라고 하고. 그래서 일창 삼엽. 그렇게 뾰족 나온 싹하고 잎사구 세 개를 붙여서 그걸 따가지고 반발을 시켜서 만든 것이 우롱차야. 근데 그 우롱차는 대개 둥그런 보재기다가 싸서 차가 따끈따끈할 때 계속 굴려요. 근데 우리는 멍석에다가 비비거든. 근데 우롱차는 멍석에 비비는 게 아니라 이제 보재기에다 싸서 계속 굴려서 차입을 똘똘똘똘똘 둥글게 말아요. 그래서 이제 우롱차가 둥글둥글 이렇게 말려 있는데 그런 일들이 한 50년이 지나다 보니까 전부 깨져가 가루가 됐어. 그래서 이 우롱차가 생산되는 대만성 그리고 복건성, 광동성 이제 안 적으셔도요. 그냥 자동적으로 외워집니다. 이 3개 그 아열대 지방에서는 이 뭐랄까 우롱차가 생산되는데 그 3개 지역에서 가장 귀한 차가 뭐냐? 오래 묵은 우롱차. 그래서 묵을 진, 해년, 진년 우롱차가 가장 좋은 차. 그럼 이제 대표적인 것이 본초 광목을 지은 이시진이가 본초 광목을 쓰게 되고 어이가 되기까지의 그 시발점이 100년 묵은 우롱차였어요. 그래서 우롱차가 우리가 요즘 뭐 이제 원래 그 우리나라는 식품위생법에 수입하는 그런 식품들은 전부 유통기한 2년밖에 안 줘. 그러니까 그제 뭐 식약청 사람들 차를 알면은 그저 그 우롱차는 오래 묵을수록 더 좋아진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이걸 오래 먹으면 썩었다 하고 이제 못 팔게 하거든. 근데 실제로 우롱차가 생산되는 데에서는 오래 먹은 우롱차일수록 귀하고 그제 좋은 차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원래 차는 신농시가 해독제로 쓴 것부터 시작해서 한나라 때는 지금으로부터 2200년 전 한나라 때는 하늘이 내린 신약이라 해서 신이 내린 약이라 해서 한나라 때는 약용으로 많이 썼어요. 그리고 그 뒤로 뭐 동의보감을 쓴 허준이라든가 본초광목을 쓴 이시진이 그런 사람들의 의서에 보면은 전부 녹차잎을 가지고 병을 고치는 처방전이 다 나와요. 그래서 이 차는 옛날부터 당나라 중엽에 오면서 음료화 되었지 그전에는 주로 약이나 혹은 건강 보조식품으로 그 삶아서 먹었어요. 그래서 이시진이가 100년 묵은 우롱차로 태수의 아들을 병을 고치고 난 뒤로 태수의 주치가 되고 태수가 청거를 해서 그 재상의 주치가 되고 재상이 다시 어이가 되게 그 청거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시진이가 그동안에 참 수천 년간 내려온 모든 의서를 섭렵하면서 가지고 지금까지
동양 의학 서적의 교본이 됩니다. 그게 시발점이 백년 묵은 우롱차, 백년 묵은 늙을로 노차, 혹은 그 진년차. 그래서 우롱차 먹다가 그저 우롱차 개봉을 해가지고 우롱차도 한 1년 지나면은요 산소가 일단 들어가면은 차가 발효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발효되면서 이상한 맛이 나고, 예를 들어서 담배 뜬 냄새. 그래가지고 그 기간이 지나고 10년, 20년 지나면은 이거 갖다 놔라. 해차로 만들었을 때 신선한 맛과 향은 싹 없어지고 오래 묵은 진년향, 묵은 향과 묵은 맛이 나와요. 그래서 오래되면 될수록 약효가 돼요. 약성이. 그럼 보관할 때 산소가 들어가게끔 계속 그렇게 몇 년 동안 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보관할 때 네. 산소가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럼 계속 그렇게 보관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예 산소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밀봉을 해서 최대한으로 차가 덜 발효되게 해서 하면은 가장 좋아요. 왜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개봉을 하게 되면은 산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기 중에 수분도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싹 빼내야 돼. 수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까 내가 이렇게 골라낸 것들 이게 곰팡이가 있어요. 수분이 많을수록. 그래서 곰팡이가 쓰면은 곰팡이의 텁텁한 맛이 나와요. 그래서 원래 이제 중국차 이제 뭐랄까 행다를 할 때는 첫 잔은 무조건 씻을 새 차다, 새다 한다 해가지고 차를 버려요. 근데 이렇게 오래된 차는 우리가 사 먹기도 힘들지만 사기도 힘든 차예요. 이 차가 없어요. 50년 이상 묵었으니까 이런 차들이 귀해. 그래서 첫 잔을 먹는데 옛날에는 이제 그 차를 하는 사람들이 차가 가지고 있는 가장 최상의 맛과 향을 내기 위해서 첫 잔은 맛과 향이 없기 때문에 씻어서 버려요. 근데 그건 우리가 이제 그 쉽게 할 수 있는 게 마른 그 식물을 물에 담그면은 비시시 이제 물이 들어가는 소리가 나면서 식물이 마르면서 생기는 이상한 맛이 나와요. 그걸 우리가 그 이제 첫 잔에서 나오기 때문에 맛이 없다 해서 버려. 그리고 이제 차입에 바짝 마른 차입에 수분이 들어가서 차입이 서서히 펴지면서 맛과 향이 우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잔은 바짝 마른 차입에서 이상한 맛과 향이 나오기 때문에 그 맛은 버려버리고 제 맛이 나오는 두 번째 잔부터 이제 우리가 마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오래된 차들은 정말 우리가 50년 이상 세월이 지났는데 이런 차를 쉽게 가벼이 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잔도 너무 귀한 차니까 첫 잔도 이제 마시는데 현재 대만에서는 의학 박사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차에도 차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우리가 차에 딸 때 거품이 일잖아요. 그 안에 차 사포닌이 가장 많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되게 우리 건강에 대단히 좋은 게 사포닌인데, 그 좋은 사포닌을 3달을 한다고 싹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대만 사람들은 3달을 절대 버리지 않고 맛은 없어도 건강으로 차 사포닌을 먹는다고 첫차를 먹어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다법의 그 행다 절차도 이제 조금 바꿔야 돼. 첫차를 옛날에는 반드시 버렸는데 요즘은 첫 잔도 영양이 많으니까 먹여야 된다. 이제 그렇게 바꿔야 돼. 그래서 이런 차들은 그냥 홀짝 원샷 하지 말고 한 방울을 혀 끝에 올려놓고 새콤하고 짭짤하고 쓰고 떫고 달고 맛의 오미를 음미하면서 먹는 게 이런 차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명나라 중엽에 와서는 공부다법, 그러니까 우리가 뭘 참 정신을 몰두해서 배우는 작업을 공부한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뭐 이렇게 배우는 거, 그것만 공부가 아니라 그제 어떤 일에 목수가 그제 어떤 목수 작업을 하고 모든 어떤 작업에 정신을 몰두해서 하는 작업 그 자체를 공부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명나라 중엽에 공부다법이 이제 유행하게 되면서 차를 진하게 우려서 먹는 그런 다법이 만들어져요. 뜯었어도 최대한 공기를 빼서,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차를 이렇게 이제 보관하기 위해서 일단 밀봉 뭐랄까 이제 이걸 뜯잖아요. 그러면은 대충 이렇게 감아가지고 이렇게 하거든. 그럼 이 안에 공기가 들어가 있으면 차가 빨리 변해. 그래서 밑에 차를 자꾸 밑에서부터 공기를 쫙 빼가지고 이렇게 밀봉을 해야 돼. 해가지고 최대한으로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 보관을 해야 신선한 맛과 향을 즐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에서 열까지 차를 하는 것은 정성정자예요. 정성을 들여야 내가 이 차 봉다리 이거 이거 뭐라고 이거 봉다리 이거 뭐 이렇게 묶는 걸 뭐라고 했지? 할 때도 그냥 대충 오는 게 아니라 정성을 들여서 최대한도 공기를 많이 빼야, 특히 우리 녹차는 공기가 들어가면 빨리 변해요. 이제 우롱차는 원래 발효차이기 때문에 약간 덜 변하는데 우리 녹차 같은 건 최대한도로 이게 공기를 빼줘야 돼요. 이런 차는 차라기보다 약이야. 네? 그리고 그제 약은 진하면 진할수록 좋아요. 그리고 그 이제 두 번째 잔에 잘 이제 그 향을 한번 음미를 해보세요. 어떤 곡물이 발효될 때 나오는 그 발효 향이 있어요. 그게 이제 위스키라든가 다른 술을 빚을 때 나오는 그 주정에서 나오는 그 약간 그 뭐랄까 그 이제 술향, 위스키처럼 이렇게 확 이렇게 이제 그 향이 있어요. 이거 몇 년 된 거라고 했죠? 이게 50년 이상 된 거. 대만 가서 30년 된
우롱차만 얻어먹으려고 힘들어요. 50년 된 우롱차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얘네가 진짜 맛있네. 우리 친구들. 를 우리가 이제 그 3개월 끝나고 중국반 품다반에 가면은 이제 50년 된 대홍포라고 무이 암차 중에 유명한 그 우롱차 그걸 한번 먹을 거고, 이제 마지막 고급반에 가면은 그 70년 된 보이산차 그리고 그 다음에 1973년이면은 지금 몇 년, 40년 46년 46년 된 복건성 남쪽에서 나오는 철관음, 안개 철관음 40년 묵은 차, 몇 가지 몇십 년 된 차를 우리가 이제 먹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첫날 말씀드렸지만은 차 공부는 제가 이거 입으로 떠드는 거 책 보면 다 나와요. 예로 그러니까 그건 그지 차 공부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좋은 차 맛과 향을 직접 내가 먹는 게 가장 큰 공부예요.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먹어볼 수 없는 귀한 차, 이제 그런 차를 먹는 게 제일 중요한 차 수업이에요. 그리고 그 맛과 향을 음미할 줄 아는 방법, 이제 그것만 배우면 끝나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얘기해봐요. 그런 것들은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저도 책 보고 다 하는 말입니다. 마지막 물방울 톡톡톡 떨어질 때 그 흑진주, 그 새카만 그지 물방울이 톡톡톡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람 체질마다 카페인 성분에 지극히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오전에 커피집 옆에만 지나가도 잠을 못 주무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렇게 그 카페인 성분이 중추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 이제 각성에 대해서 잠을 못 자요. 근데 더군다나 이렇게 막 이 밤늦게 진한 차, 농차를 먹으면은 이 카페인 성분이 더 강해가지고 저녁에 뜬 눈으로 밤을 샐 수도 있어요. 지난주에? 근데 그때 고생하시지 말고 빼가리나 그 위스키 도수가 높은 40도 이상 되는 그 독한 술 그 조금만 드시면은 쉽게 주무셔요. 근데 그 조금 먹는 그 독한 술은 뭐 건강 100세를 유지하는데 아주 좋은 보약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음식을 먹을 때는 냉한 음식도 먹고 그러면은 위가 그저 저녁 되면은 냉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 뜨거운 그 막 독한 술 그 조금 먹어놓으면 위가 따뜻하게 보호가 돼요. 100살까지 사는데 제일 중요한 게 위예요. 물론 심장도 있겠지만은 먹는 거 소화 못 시키고 그러면 돌아가면 다 버려요. 그래서 100살까지 살려면 위를 튼튼하게 잘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좋은 것이 차를 많이 먹어요. 왜냐면 차에 들는 카페인 성분이 뭐랄까 위를 옛날부터 차를 마시면 위궤양, 위가 헐어 있는 거, 위궤양을 고쳐준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녹차는 제대로 구중구포를 해야 그런 작용들이 있는데 특히 요즘 와서 이제 보이차가 이렇게 막 퍼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차 같은 거는 발효차이기 때문에 위벽을 헐어 있는 위벽을 위궤양 같은 걸 고쳐주는 그런 역할이 강해요. 자, 이제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차를 우릴 수 있는 다도구가 있어요. 근데 그 다도구 중에 이제 중국의 다도구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차를 우릴 수 있는 다관이에요. 근데 다관인데 중국에서는 의흥자사를 주로 쓰고 우리 한국에서는 그 청자나 백자 혹은 분청, 사기, 다관을 많이 쓰는데 이제 중국의 의흥자사 이 의흥자사하면 여러분들 볼 때 그냥 차 대리는 주전자예요. 근데 이게 한 500년 이상 역사가 있는 물건이거든요. 그리고 자본주의에서는 제일로 빨리 체감할 수 있는 게 돈으로 얘기하면 제일로 빨리 그 체감이 돼요. 예. 그 90년대 중반에 돌아가신 고경주라는 중국 의흥 당대 최대가 그래서 그 대사라고 그래요. 의흥자사 대사라고 하는데 고경주 다관 하나가 한국 돈으로 20억에서 30억이야. 우리는 지금 아무리 유명하고 돌아가시고 어쩌고 해도 유명한 다관이나 다왕 같은 거 하는 사람도 없어. 근데 고경주 건 20억에서 30억. 그리고 현재 중국 의흥에 그 대사급들 국가에서 매년 시험 봐가지고 최고 등급이 오르면 국가에서 우리나라 그 예술원 회원 그런 식으로 명예직으로 대사 칭호를 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억이 다 넘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이게 우리 한국 도장에 만드는 작가들은 그냥 억울해 죽지.
중국 가보면 막 이런 거 하나에 막 몇 천만 원 뭐 그런 것들 막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거 100만 원 받아먹기도 힘들어. 그것도 이 다관도 만들어야지, 또 이제 잔도 만들어야지, 수구 만들어야지. 한 벌에 뭐 이제 100만 원 받아먹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차 먹는 사람이 없잖아. 참 아마 이거 커피 뭐 한다 뭐 그지 1,000만 원짜리도 팔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아직도 차 먹는 사람들은 어떤 그 이제 정신문화 쪽에 그 이제 종사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돈이 없어. 돈이 없으니까 좋은 물건을 못 사. 근데 중국은 전통적으로 부자나 거렁뱅이나 다 차를 좋아해요. 근데 중국에 뭐 이제 수백억, 수천억 가진 사람들도 차를 다 좋아하고,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싸구려 차 먹으면 되고. 그래서 중국에서는 몇 억짜리 다관들이 팔려요. 팔리니까 몇 억이라고 붙여놓지 안 팔려봐. 1,000만 원대로 내놓지. 근데 팔리니까 뭐 매년 가격이 올라. 그래서 이 중국에서는 유명한 사람 다관은 주식 투자하는 거가 몇백 배나.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투자를 많이 해요. 그 누구 것이 앞으로 얼마가 될 것이다. 또 장사꾼들이 또 부추기지. 그래가지고 그 중국 의흥자사라는 게 중국에서 이제까지 만든 수많은 그제 뭐라고 도자기 중에 어느 도자기도 자사호만큼 실용적이면서 예술성을 가지고 있고 또 오래 묵히면은 골동품이 될 수 있는 골동성을 가진 그런 물건들이 없어요. 근데 이제 몇 년 전에 그 뉴욕 소도비 국제 경매에서 명나라 때 그 성화년에 만든 그 잔 하나, 그게 이제 그 뭐라고 하지, 닭하고 닭 몇 마리 오고 그걸 그제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그런 여러 가지 그제 색으로 그림을 그린 찻잔 하나가 300 몇십억에 팔렸어요. 근데 그게 전 세계에 황제가 그 영락 황제가 썼던 찻잔이야. 황제가 썼던 찻잔이라 해서 경매에서 300 몇십에 잔 하나. 그래서 우리나라도 잔만 모으는 그런 뭐랄까 수집가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의흥은 어디냐? 이렇게 보니까 잘 모르겠다. 여기 보시면은 이 길쭉은이 장수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제 중국말이고 우리말로 하면 강소성이야. 여기 강소성. 예, 산동 그 산동성 밑에 예. 길쭉에 붙은 거. 강소. 거기가 강소성. 중국말로 장수성이라고 하거든요. 그 장수성에 그 지금 그 뭐랄까 중국에서 유명한 상해가 있어. 상하이가. 근데 상하이에서 고속도로로 2시간 반 서쪽으로 내륙 쪽으로 2시간 반 가면은 의흥시가 나와. 근데 의흥시에서 다시 또 자동차 타고 20-30분 산속으로 들어가면은 정촉진이라는 조그마한 마을이 나와요. 근데 거기가 의흥자사를 만드는 그 본고장. 근데 그게 옛날에는 이제 의흥이라고, 지금은 의흥이라고 하는데 옛날 그 3,000년 전에, 그게 주나라 이전에는 거기를 형계 혹은 형읍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요즘도 이제 이 자사 1980년대부터 개인이 만들면은 개인 낙관을 찍어요.
그런데 옛날 80년 이전에는 국가 뭐랄까 이제 경영이라고 해가지고 전부 중국 의흥이라는 네 글자 도장을 찍었어요. 근데 거기에 시대마다 의흥이라고 찍은 것도 있고 방금 3000년 전 그 지방의 이름 주나라 이전에 그 이제 상나라 하나라 시절에 형계라고 했던 것을 형계 그 이제 해맹신이라는 그런 낙관을 찍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 이 다관을 만들어도 옛날 3000년 전에 불렀던 자기 고장의 그 어떤 그 고유명사 그런 것들을 그 이제 지금도 활용을 해요. 그게 이제 3000년 전에는 형계라고 했고 그 다음에 진시황이 거기를 양선이라고 했어. 근데 양선이라는 그 이름이 당나라 때 유구 선생이 그 8번째 그 쓰지 말고 거기에 다 나와요.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다 나와요. 그 팔찌출 차가 어느 성에서 무슨 차가 나오고 이렇게 그걸 다 해놨는데 거기에 강소성 의흥에서 나오는 양선차가 그때는 의흥이 아니라 양선이라고 그러니까 양선 지방에서 나오는 양선차가 명차로서 가장 공차로 가장 좋은 차였다라고 이제 당나라 때도 이 양선이라는 지방에 이제 차가 이제 거론이 되는데 이 도자기는 차 문화가 활성이 된 그 지방. 왜냐하면 차를 안 먹는데 도자기만 만들어서 팔아먹으면은 발전이 없어. 근데 차를 먹는 사람들이 도자기를 만들어야 장단점을 알기 때문에 계속 개진을 반복하면서 최상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차를 우리는 이 그릇 이걸 한국에서는 다관이라고 그래요. 근데 중국에서는 주전자호 해서 다호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다관은 우리나라에서는 청자나 백자나 분청 사기를 주로 많이 쓰고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작가에 따라서 중국 의흥처럼 유약을 안 하고 흙 자체로 유약을 안고 이렇게 만든 사람도 있어요. 이제 의흥 자사처럼. 근데 이건 굉장히 고온에서 구운 거예요. 유학을 안 한 거는 가장 좋은데 실제로 이 자사오를 굽는 데 가면은 한 3번까지 구워요. 그건 뭐냐면은 몸체는 크고 뚜껑은 작거든. 근데 이게 흙들이 구우면서 우리나라 도자기는 15% 정도 줄어요. 근데 이 자사는 한 7.3%야 수축률이. 그래서 자사오는 정교하게 만들어도 조금 줄으니까 그래도 거의 비슷하게 맞출 수가 있어. 그런데 이 몸체는 흙이 많고 뚜껑은 흙이 조금이고 그러니까 이게 수축을 할 때 수축률이 달라. 그래가지고 어느 것은 여기다가 늘어붙지 말라고 온도가 강한 그런 분말을 이렇게 묻히가 이렇게 뚜껑을 다 넣었거든. 근데 그것도 녹아가지고 뚜껑은 한 몸이 되어버려. 그런 것도 이제 다관으로서 이제 못 쓰는 거지. 근데 어느 것들은 요건 그러니까 만들 때 야는 몸체하고 뚜껑하고 몇 대 몇 정도로 수축률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잘
잘 맞춰요. 그게 대사예요. 근데 얼마 안 된 사람들은 그게 잘 모르니까 대충 이렇게 만들어서 늘어붙지 말라고 여기 그 뭐랄까 고온에서 녹지 않는 그런 분말을 붙여가지고 여기다 뚜껑을 닫거든. 근데 어떤 것은 이 뚜껑이 너무 줄어들어 가지고 헐렁헐렁하고, 또 어떤 것은 어디는 많이 줄고 어디는 조금 줄고 그래가지고 요게 그 기우뚱기우뚱해. 그러면 그걸 또 전부 갈면은 그 열을 받아서 녹은 데는 색이 매끌매끌하고, 이걸 가르면은 그제 뭐랄까 안에는 열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투실투실해. 그게 보기 싫으니까 또 한 번 구워. 그래가지고 또 그제 어디가 잘못됐는가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둥이가 조금 어디 뭐지 잘못됐다 하면 또 여기도 갈아 가지고 또 한 번 구워 가지고 한 두세 번 정도 구워요. 근데 이제 그 유명한 작가들은 한 번 딱 구우면. 근데 요게 우리 뭐랄까 저 청자나 백자는 1300도 이상에서 구워요. 아주 고온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얘는 지구상에 6.2 1200도인 광물질이 아무것도 없어. 오로지 이 자사. 이게 자사 원 그 광석인데, 우리는 백자나 청자는 고룡토와 점토와 또 그제 붉은색 나는 약간 그제 청자를 만들 때는 그런 그제 흙을 넣어서 섞어 가지고 이제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고운 흙을 가지고 반죽해서 만드는데, 중국은 이 원석을 채광을 해서 바위덩이처럼 큰 걸 채광을 해서 노천에다가 수십 년을 비 맞추면서 태양열과 비와 바람에 의해서 풍화를 시켜가지고, 풍화를 시키면은 미세하게 빗물이 바위 사이사이로 이렇게 들어가. 바위에는 문양이 있어. 그래서 그걸 성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석, 고급 보석은 성문이 없어야 돼. 모든 돌덩어리는 그 문양처럼 이 돌 속에 이렇게 하얀 선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 선이 없는 데만 딱 골라가지고 다이아몬드, 비치, 뭐 사파이어 그런 걸 만드는 거야. 가지고 이 현미경으로 봤을 때 그런 선이 있으면은 가격이 조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순수한 그런 원석들만 가지고 만든 게 보석이고, 요런 것들은 이 안에 약간 노란 것도 있고 파란 것도 있고 약간 그 검은색도 있고 여러 가지 이 뭐랄까 그 돌멩이들이 같이 섞어져 있어. 그걸 이제 분류를 해가지고 이제 뭐랄까 이제 여러 가지 그 뭐랄까 자사오의 색깔을 내는데, 이게 한번 만져보세요. 이게 쬐깐해도 철분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굉장히 무거워요. 근데 요것을 그제 1m 띠로 된 광맥이요. 광맥이다 보니까 이게 쭉 가다가 느닷없이 없어져 버려. 그러다가 또 그 일대로 싹 뒤지면은 또 나와. 그래가지고 이 자사 광맥을 찾아서 파 내려간 것이 지하 800m까지 파 내려갔어. 그래서 이게 한 500년을 원석을 이제 채광을 하다 보니까 우리 석탄 탄광처럼 뭐 이렇게 막 지하 800m면 이거 어마어마하거든. 그래가지고 거기서 캐가지고 원석 이 돌덩어리를 캐서 석탄 나르는 이렇게 궤도차에다 실어가지고 그걸 노천에다 깔아서 풍화를 시킨 뒤에 그걸 갖다가 이제 망치로 자잘하게 깨가지고 그 연마기에다가 맷돌에다 갈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체에다 쳐서 그것을 반죽을 해가지고 옛날 청나라 때는 4년에서 6년 동안을 통풍이 되는 그제 뭐 응달에다가 흙을 발효를 시켜요. 그럼 발효를 시키면은 이 안에 잔물질들이 싹 썩어버려요. 근데 그 잔물질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걸 이제 그 뭐랄까 이제 구우면은 그런 것들이 타면서 뭐라고 공백이 생겨요. 그러면서 거기가 툭 터져버려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잔물질을 뭐랄까 전부 이제 없애기 위해서 4년에서 6년 동안을 발효를 시켜요. 그런 뒤에 그 떡판 위에다 올려놓고 매로 치면 칠수록 흙이, 왜냐면 이것도 돌가루인데 엄격히면 돌가루야. 돌가루를 그 우리 고룡토처럼 고운 흙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반죽이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떡판에 놓고 치면은 우리 인절미 치듯이 쫀득쫀득하게 돼요. 치면 칠수록 많이 칠수록 흙의 점성, 쫀득쫀득한 그 성분이 많아져요. 그리고 그 안에 불순물들이 썩으면서 생긴 기포, 그것도 싹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반죽을 해서 1년을 발효시켜요. 1년을 발효시켜서 그걸 이 자사오 만드는 작가한테 팔아먹어. 그러면 그 작가는 그 귀한 흙을 가지고 자사오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청나라 당시에 우리나라도 저 문경 가면 천왕봉씨 요거 이천 가기 전에 곤지암 쪽에 박부원 선생 이광 선생 막 그게 전부 이제 80이 넘으신 분들인데 그 유명한 그 작가들이 많거든요. 그분들 것은 비싸고 저 이천에 막 배운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막 만든 사람들 건 싸고 그러거든. 똑같아. 옛날 청나라 때도 대가들 명가가 만든 자사호 하나는 실중량의 황금하고 버금가네. 그래서 옛날 황실에 진공품 중에 하나가 이 자사호. 굉장히 귀하게 여겼던 게 자사호예요. 근데 이제 그 보면 황실에 진공만 했냐? 그게 아니라 대신들도 썼을 것이고 일반 그 백성들도 썼을 거라고. 가지고 이제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 많은 사람은 대갖고 좋은 거 사다 쓰고 돈 없는 사람은 이름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 갖다 쓰고 이게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옛날 청나라 때 만든 이게 다관들도 요즘은 막 그런 것들을 이제 팔아먹기 위해서 책을 막 만들어 가지고 이 다관에 족보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책을 만드는데 보면은 정말 누가 봐도 탐이날 수 있는 정교하게 잘 만든 다관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뚜껑도 헐렁헐렁 그냥 대충 만든 것도 있고 그래. 옛날 청나라 때 것도 이게 똑같아.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뭐랄까 손재주가 좋은 사람만 만난 건 정교하고 그래서 대충 만든 건 투박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다오가 이제 그 좋고 나쁘고 이제 그게 구별이 되는데